오늘은 번외로다가 일단 부동산하고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뭐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일단은 뭐 참고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일단 코로나 사태 때가 이때예요.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가 이때인데, 이때 미국에서 양적 완화 정책을 실행을 했죠. 그래서 시중에 돈이 무한대로 풀려났고, 그 무한대로 풀려났던 자금들이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에 물려들면서 폭발적인 상승세를 이끌어냈죠. 이때가 코로나 쇼크 때죠. 코로나 쇼크 때고 전 세계 증시 및 자산을 부동산을 이 화살표만큼 끌어올렸다는 거죠. 자, 보시게 되면 여기 써놨는데 2017년 1월 20일에서 2021년 1월 20일까지가 그 바이든 정권이 바뀌기 전 트럼프 정권이었죠. 실질적으로 트럼프 정권이었는데 2010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이 되기 전에 누구랑 붙었냐면 다들 아시다시피 이 도널드 트럼프랑 힐러리 클린턴이랑 붙었죠. 그리고 시장에서는 전부 다 힐러리 클린턴이 우세해서 될 거다라고 다 예측을 했었을 때 2017년도 1월 20일 날 이 당선은 그 전에 했을 거예요. 2017년도 1월 20일 날 취임을 한 거지. 그 전에 경선에서 트럼프가 이겼었는데 이때 당시에 힐러리가 이기게 되면 불확실성 해소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불확실성이다. 라고 시장에서 많이들 해석을 했죠. 이때 당시에 그 하시는 분, 뭐 주식이나 뭐 매매하시는 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때 당시에 트럼프가 힐러리를 이겼을 때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아마 서킷 브레이크까지 걸렸을 거예요. 일적으로는요. 서킷 브레이크. 증시가 밀리면서 너무 빠르게 빠지기 때문에 멈추는 거죠. 이때 당시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니까 전 세계 증시가 폭락을 했죠. 폭락을 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이 폭락을 했다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니까 전 세계 증시가 불확실성으로 폭락을 한 다음에 그대로 다시 말아 올렸죠. 일적으로는요. 이 빠진 만큼 이상을 다시 아마 다 말아 올렸을 거예요. 일적으로는요. 이거 뭐 번외로 말씀드린 거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그 성향 자체가 좀 강해요. 실질적으로 성향 자체가 좀 강하긴 한데 일단 밀어붙이는 힘이 좀 강하죠. 실적으로는요. 그 트럼프가 다들 아시다시피 기업가 출신이에요. 기업가 출신이고 이 트럼프 성향 자체가 증시를 상승시키고 띄우는 건 상당히 좋아요. 일적으로는요. 또한 기업가 출신답게 이 트럼프 정권 당시에 뭐 법인세 감면이다, 뭐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 끌어올린 게 트럼프 실적으로는요. 이 트럼프고 이 트럼프가 끌어올리고 나서 일단은 뭐 바이든한테 졌다는 명분 하에 일단 바이든이 지금 다시 정권을 잡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의 그 인플레이션, 자 인플레이션이 실질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발생을 했고 여기서 양적 완화, 전 세계적으로 돈을 풀어냈고 여기서 증시를 띄웠지만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양적 완화의 부작용이 인플레이션이에요. 실질적으로 그 문제는 다 트럼프가 일으킨 거 일적으로는요. 실질적으로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트럼프가 실행한 정책의 부작용이 일적으로는요. 뭐 미국의 법인세 감면이다, 미국 우선주의다, 또한 양적 완화. 이거를 결과론적으로 현재 존재가 없는 바이든 대통령이 하여튼 던진 거죠. 던진 거죠. 그러니까 똥은 트럼프가 싸놨는데 어떻게 보면 바이든이 던진 걸 받은 거죠. 일적으로는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현재 연임을 안 한 게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일 수 있죠. 뭐 제가 보는 그 뇌피셜인데 이게 일부러 던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연임을 안 하기 위해서 일단 실제적인 신뢰도를 급격히 잃어서 바이든이 된 거죠. 트럼프가 만약 연임됐으면 지금 인플레이션, 이 주가 하락을 그대로 다 맞은 거죠. 실적으로는요.
하지만 트럼프가 일으킨 이 문제점, 퇴임 직전까지 전 세계 증시를 끝까지 끌어올려서 여기서 한 템포 쉬었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이 지금 똥바지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적으로는요. 뭐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트럼프가 연임을 안 한 게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죠. 지금 바이든이 그대로 다 받고 있으니까요. 트럼프가 했던 그 문제를. 그래서 지금 제가 뭐 부동산 정확히 모르지만 여기서 이제 인플레이션 발생을 해서 뭐 지금 주식도 빠지고 있지만 부동산도 빠지고 있고 부동산도 빠지고 있지만 비트코인도 빠지고 있어요. 왜냐면 양적 완화를 실행했던 이 금리 인상이라는 게 시중에 풀었던 돈을 이 잠그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 빠질 수밖에 없죠, 실적으로는요. 왜냐면 이 시중에 풀었던 돈이 전 세계 증시나 부동산이나 비트코인에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돈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유동성 자금이 줄어드니까 지금 빠지고 있긴 한데, 솔직히 뭐 지금 현재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 제가 뭐 이거를 지금 팔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라고 또 왈가왈부할 수는 없는데, 일단 뭐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다음 대통령 선거가 언제냐면 2020, 대략적으로 이때가 지금 이 기간 밑에 하얀 선 적어놨죠. 이 기간이 날짜상으로 어, 지금 2017년 11월 20일부터 이때가 지금 트럼프 정권이었죠. 그리고 다음 대통령 선거가 이 오른쪽에 화살표 적어놨 이 세로선, 이 주가가 현재 움직이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주가가 움직이다가 뭐 이런 식으로 현재 위치가 여기에요. 여긴데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 흰색 선에 닿는 2024년 11월 5일이에요. 뭐 지금 이제 한 2년 정도 남았죠. 2014년 11월 5일 날 미군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 2014년 11월 5일 날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제 정권 교체가 되는데, 현재 상황으로 밀어볼 때 바이든이 재선하기는 힘들어요, 실적으로는요. 그러니까 뭐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바이든이 어떻게 증시를 띄우기는 힘들 것 같아요, 실적으로는요. 뭐 증시를 다시 한번 뭐 정고 근처나 퇴임 직전까지 뭐 정고 부근까지만 뭐 증시를 끌어올린다면 뭐 재선이 될 수 있겠지만, 이거 모르시는 분 계시는데 이 증시는 지지율과 직결돼요. 전 세계 증시, 전 세계 증시는 대통령 지지율과 직결되죠. 지지율과 직결되는데,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바이든이 퇴임 직전까지 증시를 이런 식으로 띄운다는 거의 불가능해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든이 퇴임 직전까지는 결과론적으로 뭐 단기 반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런 식으로 계속 반등 뒤에 흐르면서 증시 및 부동산, 비트코인이 중장기적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면 이제 2024년도 재선이 들어가게 되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큰 변함이 없는 한 이 도널드 트럼프랑 조 바이든이나 붙을 텐데,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 트럼프 성향 자체가 원래 공격적이긴 하죠. 뭐 트럼프 성향 자체가 공격적이긴 한데, 그래도 정책 실행만큼은 강경하게 밀고 나갔죠, 일적으로는요. 강경하게 밀고 나가면서 전 세계 증시 및 비트코인 부동산 가격을 퇴임 직전까지 최고치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바이든보다는 트럼프 쪽으로 밀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트럼프 쪽으로 밀 가능성이 높, 트럼프 쪽으로 밀게 되면 이 금리 인상의 전제 조건은 증시가 증시가 상승해서 그 증시가 상승한 바탕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을 실행할 수 있을 줄은요. 그 금리 인상 실행하고 증시가 빠지면 이 빠진 거를 담보로 해서 다시 금리를 물릴 쪽으로는요.
그래서 타이밍상 이 증시가 빠지게 되면 신규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구간에서 이 비트코인이 된다. 이 부동산을 사는 건 좀 많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사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재로선. 그렇다고 이 고점에서 뭐 파실 분들은 뭐 본인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단기 반등은 한번 나올 수 있을 거라 봐요, 일조론요. 중요한 거는 현재 이제 현재의 금리 인상 불확실성 쇼크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 증시 및 자산 시장이 좀 붕괴되고 있는데 밑으로 붕괴되고 있긴 한데 이 인플레이션보다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미치는 시장 영향이 더 커요, 실적으로는요. 시장이 더 큰데 제가 봤을 때 단기 반등 뒤에 금리 인상으로 현재의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없게 되면 시장은 당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죠. 왜냐하면 금리를 계속 올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막지 못하면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시중에 무한대로 풀려났던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도 있지만 내재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구 온난화 그로 인한 전 세계 농산물 작황 감소 그로 인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더 크다라는 거죠. 또한 현재 지구 온난화는 갈수록 심해지죠. 갈수록 심해지기 때문에 앞으로의 작황은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작황이 안 좋아지게 되면 전체 농산물이 부족해짐으로써 전체적인 물가 상승을 이끌어내고 이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금리 인상으로 잡을 수 있는데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금리 인상으로 막기 힘들다라는 거죠. 해서 단기 반등 지금 금리 인상을 잡으려고 실행을 하지만 단기 반등 뒤에 농산물 작황 감소 그로 인한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을 일으키면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단기 반등 뒤에 다시 한번 저점을 깨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뭐 증시나 부동산이나 비트코인 다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3대 자산이니까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해서 뭐 부동산을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2024년도 11월 5일 미국 정권이 트럼프로 일단 바이든이 혹시나 모르는데 바이든이 재선을 하게 되면은 일단 진입 금지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이든이 퇴임할 가능성이 높죠. 트럼프로 정권 교체가 되면 트럼프는 다시 한번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증시가 많이 빠졌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요. 트럼프 성향 자체가 미국 기업의 증시를 띄우는 것 자체를 좋아하니까 트럼프 성향 자체가. 그래서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대략적으로 한 2년 정도 남았는데 2024년도 11월 5일 날 트럼프 정권 교체 시 고평수보다는 저평수로 가는 게 좋아요. 이쪽은요. 또 저평수보다는 오피스텔이나 그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어차피 큰 부동산이 빠지고 나서 어차피 사람은 주거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고평수에 사시는 분들도 어쩔 수 없이 아파트를 매각하게 되면 이 저평수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일적으로는요. 물론 뭐 트럼프가 정권이 교체가 되면 뭐 고평수도 올라가고 저평수도 올라가겠지만 이 고평수의 부동산 아파트 상승률보다는 이 저평수의 아파트 상승률을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뭐 신규로 지금 부동산이 많이 빠진다고 해서 살 게 아니라 최소한 2024년까지 뭐 신용도를 최고치로 뭐 1등급까지 끌어올려서 2024년도 11월 5일 날 미국 정권이 확실히 바뀌는 걸 확실히 확인을 한 후에 이때 부동산을 하시는 것도 현재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부동산을 사고 대통령 임기가 4년이잖아요. 미국 대통령 임기가. 그래서 여기서 지금 트럼프가 정권이 바뀐 다음에 부동산을 구매를 해서 트럼프가 다시 한번 대선이 붙기 직전 4년 직전까지 일단은 청산을 하는 전략으로
뭐 트럼프가 다시 한번 정권을 받게 되면 또 청산 후에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거겠죠.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이 빠지게 되면은 이 부동산 가격이 한 번 더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 고점에서 인플레이션으로 전 세계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이 빠진 상태고 일단 뭐 단기 반등이 한 번 나오게 되면은 뭐 전체 뭐 부동산 똑같이 움직이겠죠. 뭐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거를 녹색으로 흰색.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코로나 쇼크가 발생을 했고 전 세계 증시가 폭락을 하니까 미국에서 시중에 돈을 무한대로 풀어내는 양적 완화 정책을 실행을 했고 그로 인해서 넘쳐나는 유동성 자금이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으로 들어오면서 트럼프 퇴임 직전까지 상승을 시키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트럼프 정권이 트럼프가 물러난 후에 잡았고 바이든이 정권을 잡는 시점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죠. 인플레이션은 이때 실행한 양적 완화의 부작용이 일조거든요. 그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현재 금리 인상, 코로나 때 풀었던 유동성 자금을 회수하는 지금 금리 인상 정책을 펼치면서 전 세계 증시 및 부동산, 비트코인이 폭락을 하고 있는 시점이죠. 폭락을 하고 있는 시점이지만 단기 반등, 이게 과배도로 인한 단기 반등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의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 양적 완화에 대한 인플레이션은 농산물 가격 상승의 작황 감소, 그로 인한 물가 상승의 인플레이션을 막아낼 수 없다라는 거죠. 막아낼 수 없게 되면 단기 반등에 전 세계 자산 및 부동산, 비트코인은 단기 반등은 있을 수 있겠지만 반등 후에 물가가 상승해서 인플레이션을 못 막게 되면 경기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스태그플레이션의 데미지는 하락 쇼크는 인플레이션의 시장의 하락 쇼크보다 더 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은 다시 한번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부동산,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저점을 깨려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 뭐 깨고 내려온 다음에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현재. 뭐 깨고 내려와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러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2024년 정권이 확실히 바뀌기 전까지 트럼프 기업 우선주의 증시를 올리는 트럼프가 정권이 확실히 바뀌는 걸 확인하면 이때부터는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주식도 이때가 사는 게 맞다고 봐요 현재. 뭐 2년이라는 시간이 좀 많이 뭐 지금 멀다고 느낄 수 있겠는데 뭐 주가가 흔들리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흰색 선에 붙어 있는 시점이 2024년도 대략적으로 11월이거든요. 이때까지는 특히 부동산은 이때까지는 2024년도 11월 5일까지는 사는 건 약간 리스크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위에서 판매를 하는 거는 뭐 단기 반등할 때 팔고 2024년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거는 일단 제가 뭐라고 좀 말씀드리긴 좀 그래요. 현재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하지만 뭐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2024년도 정권이 확실히 바뀌기 전까지는 부동산을 덜썩 사는 건 리스크가 있다. 리스크가 있고 정권이 확실히 교체되는 2024년도 11월 5일 날 뭐 이변이 없는 한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트럼프가 정권을 잡게 되면 이때 고평수의 아파트보다는 저평수의 아파트보다는 오피스텔 위주로 아파트를 매입을 시작해서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4년 정도 홀딩을 하는 게 맞아 보인다. 이때 만약에 트럼프가 정권을 받게 되면 아파트 가격도 단기적으로
한 50% 이상은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구매했던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홀딩 기간은 4년 정도. 다음 대선 때까지 일단 홀딩하는 전략으로 일단은 대응을 하시는 게 현재 부동산은 맞아 보이고, 절대 신규로 들어가면 안 된다. 왜냐면 스태그플레이션 쇼크 받게 되면은 다시 한번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저점을 저점을 깨고 내려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점을 깨고 내려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 반등했을 때 부동산을 청산하는 건 뭐 현재 보유자의 영역이고, 일단은 현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2024년도 11월 5일까지 기다렸다가 구매를 해라. 물론 제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는데, 일단 뭐 전체적으로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뭐 호응이 좋게 되면 부동산 뭐 한 번 더 정도 이제 분석을 해드릴 건데, 현재 이제 부동산이 어떤 식으로 빠지고 있냐면, 뭐 이거는 좀 더 길어질 수 있으니까 일단 봐서 뭐 한 번 더 드리던지 할 테니까, 일단은 뭐 부동산 다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로서. 절대 현재 부동산 가격이 많이 빠진다고 사는 게 아니라, 최소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어떻게 보면 2024년도 11월 5일까지 뭐 30대, 20대에서 30대 분들은 2024년도 11월 5일까지 신용도를 최고치로 올려서 신용 등급을 최고치로 올려서, 이때는 2024년 트럼프가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는 영끌 대출을 풀로 받아갖고 사도 리스크는 적은 구간이 아닐까. 뭐 신용도가 높게 되면은 대출이 많이 나오겠죠. 대출이 많이 나오고 처음 집을 구매하게 되면은 뭐 이때 되면 정권 교체 전까지는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들도 많을 거니까, 뭐 이때 신용도를 2024년도까지 일단 본인의 개인 신용 등급을 최고치로 끌어올려서, 트럼프 정권이 교체가 되면 이때 풀로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구매한 다음에 보유 기간은 한 4년 정도, 다음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 일단은 뭐 홀딩하는 전략으로, 일단은 뭐 아파트는 어디까지는 제가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제가 바라보는 시점이니까 일단은 뭐 그렇게 대응하는 게 뭐 현재 제 주관적인 관점에서는 현재 맞아 보이는 시점이고, 부동산도 뭐 가끔 요즘 뭐 부동산도 이제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니까, 일단 뭐 부동산도 뭐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뭐 전체적인 뭐 시장 자체가 뭐 정확히 맞지는 않겠지만, 뭐 가끔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일단 뭐 가끔 올려드리도록 하고, 일단 뭐 자료가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뭐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 뭐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고, 일단은 바이든이 빨리 물러나는 게 뭐 현재로서 전체적인 시장을 끌어올리려면 일단 바이든이 얼른 정권을 교체해줘야지 맞는 시점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